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한때 가장 빛나는 별처럼 총명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왕의 깊은 신임을 받으며 개혁의 꿈을 품었던 조선 최고의 지성,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22살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걷던 그가 만약 모든 것을 잃고 외딴 유배지에서 몸과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쇠약해져 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과 약함의 기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의 삶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전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지혜를 길어올린 정약용 선생의 놀라운 정신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독한 고난이 어떻게 한 인간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상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찾아낸 삶의 해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안겨줄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에 대입해볼 만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테니까요. 정약용 선생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그는 학문적 성취는 물론 비범한 통찰력으로 정조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죠. 당시 어지러웠던 조선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혁군주 정조에게 정약용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규장각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수원 화성 축조를 위한 거중기를 설계하고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밤늦도록 학문을 논하며 미래 조선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죠. 학자들과의 토론에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고받고 때로는 왕과 직접 마주하여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천재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영화로운 시절은 정조 임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1801년 조선을 뒤흔든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비극이 그를 덮쳤죠.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형제들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 자신 역시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은 채 머나먼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재상이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먼 길을 떠나는 그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강진으로 향하는 유배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험준한 산길과 거친 들판을 걸어야 했죠.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한양의 대골에서 온갖 문명을 누리던 그가 이제는 차가운 돌길 위를 위태롭게 걷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그는 깊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비통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겁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에게 주어진 것은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독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쓸쓸함만이 가득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시련 또한 혹독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하며 그는 점차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수없이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버려진 섬과 같은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천재, 정약용. 그의 고통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혹독한 시련의 땅에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남겨졌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됩니다.
낯선 강진 땅에서 그는 고독과 싸우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지만 그는 병든 몸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 약초를 찾아다니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건강을 지키려 애썼죠.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소박한 행위들 속에서 그는 어쩌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고뇌와 사색의 시간은 그에게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깊은 성찰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심지어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홀로 남겨진 그였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더욱 또렷하고 강인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고통과 외부의 억압은 오히려 그의 지적 역량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힘이 되었죠.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듯이 역경은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사상가로 단련시켰습니다. 그의 좁은 유배지방은 어느새 수많은 원고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밤낮 없이 붓을 잡고 사색에 잠기는 그의 눈빛은 촛불보다도 더 강렬하게 빛났죠.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요표 등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수많은 걸작들이 바로 이 고난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는 무엇인지, 법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지, 한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그는 유배지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지혜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이치를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강압적인 억압과 내면의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상가로 만들었던 거죠. 그는 고립된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만덕산 초당과 다산 초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몸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언제나 꼿꼿했습니다. 마치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처럼 말이죠. 정약용은 병들고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하며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정신의 강인함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을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빛나는 지혜였죠.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불멸의 저작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직 내면의 힘과 지혜만이 진정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과 의약함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역설적인 삶이었죠. 그의 고통은 결국 더 큰 지혜와 통찰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길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육체적,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정신적 자유와 지혜를 추구했던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의 의미를 묻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어떤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의 유산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가르침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비단 먼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좌절과 한계에 자주 부딪힙니다. 직장, 관계,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때로 무기력해지곤 하죠. 하지만 다산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요. 육체의 쇠락과 가혹한 유배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그는 정신의 자유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약해졌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면의 깊은 성찰과 의지로 가장 빛나는 지혜를 피워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 없이 서 있듯이 다산 선생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의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그의 지혜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방향을 제시해줄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에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유산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귀한 가르침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비단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던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가 제시했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통찰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위대한 사상이 어떻게 조선의 미래를 꿈꾸게 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주었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순간, 오히려 그 내면의 깊은 우물에서 가장 찬란한 지혜가 샘솟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흡사 거친 폭풍 후 속에서 비로소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고목처럼 다산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정신의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의 지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개했을까요?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온갖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지고 고독은 뼈에 사무쳤을 테죠. 하지만 바로 그 한계의 순간들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그는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스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시력이 약해질수록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모든 자극이 차단되자 그의 정신은 내면으로 더욱 깊이 침잠하며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밤낮으로 사색하며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좁은 방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는 거대한 지식의 산실이 되었죠. 목민심서나 흠음신서 같은 불후의 명작들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들은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좌절이라는 쓰디쓴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쇠가 더욱 강철이 되듯이 그의 고난은 지혜의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닦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의 사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렬한 의지에서 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는 제도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관리의 부패를 뿌리 뽑으며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유배의 고통 속에서 그는 오히려 세상의 본질을 더욱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외부의 억압이 심해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자유로워졌고 그 자유로운 정신이야말로 그의 위대한 사상을 꽃피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정보와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혹은 크고 작은 좌절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그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외부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의 유산은 그저 오래된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며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빛나는 귀한 가르침인 것이죠.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지혜는 비단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당대 조선이라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던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가 제시했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통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의 위대한 사상이 어떻게 조선의 미래를 꿈꾸게 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